안녕하세요. 코인 탈출기의 니마입니다. 네, 어느덧 일주일이 다 지났습니다. 한 주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금요일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보다는 약간 하락한 3,800만원 중반대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큰 반등을 기대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3일 연속 조금씩 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하락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자리를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어제 비트코인 따라서 계속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모으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주말 동안 좀 자리를 너무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면서 다시 월요일 시작할 때 조금씩이라도 다 좀 올라줬으면 좋겠네요. 좀 어제도 느꼈던 바지만 확실히 이제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관련해서 좀 좋은 호재 뉴스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앤드리슨 호로위츠 22억 달러 규모 가상자산 펀드 선배.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형 벤처 투자사인 앤드리슨 호로위츠가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 투자 펀드 출범을 알렸다. 23일 경제매체 CNBC 등 주요 외신은 앤드리슨 호로위츠가 이날 22억 달러, 약 2조 4,800억 원 상당의 초대형 가상자산 펀드인 크립토 펀드 3 운영을 개시한다고 보도했다. 앤드리슨 호로위츠 측은 이 펀드의 규모가 우리 앞에 놓은 기회의 규모를 보여준다. 가상자산은 금융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초기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펀드 출범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컴퓨팅 산업 혁신의 다음 물결이 가상자산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믿는다. 가상자산의 잠재력에 대해 급진적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크 앤드리슨과 벤 호로위츠가 공동 설립한 앤드리슨 호로위츠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벤처 캐피털 중 하나로 글로벌 SNS 페이스북, 사진 기반 SNS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승차 공유 서비스 리프트 등 수많은 IT 서비스 분야의 투자의 명성을 날렸다. 가상자산 분야에는 페이스북 리브라, 현재 DM 프로젝트에 일찌감치 투자했으며 코인베이스, 데퍼랩스 등 NFT 분야에도 초기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네, 이런 기사였는데요. 펀드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22억 달러. 크립토 펀드 3 펀드를 개시한다고 했고요. 저는 앤드리슨 호로위츠라는 이 사람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이 IT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앤드리슨 호로위츠가 말한 말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가상자산은 금융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초기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킬 것. 이 말이 정말 좀 와닿네요. 우리가 처음에 천리안, 하이텔 이런 인터넷 전화기로 할 때만 해도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게 세상을 바꿀 줄 몰랐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없는 세상? 상상하기조차 좀 힘든데 IT 업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인 만큼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NYDIG Q2 미국 1,800만 은행 고객 대상으로 비트코인 거래 지원. 미국 내 수백만 명이 조만간 은행 계좌를 사용해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1년 6월 24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운용사인 NYDIG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그룹은 텍사스 소재 핀테크 업체 Q2Y 제휴를 통해 1,830만에 달하는 Q2 사용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Q2는 텍사스 시큐리티 뱅크, 머켄타일 뱅크, 스코시아 뱅크 등 미국의 450여 개 중소은행의 온라인 뱅킹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Q2와 NYDIG는 이번 제휴를 통해 Q2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금융기관의 고객들이 은행 계좌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매매하고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진 콘도 Q2 총괄 부사장은 NYDIG와의 파트너십 배경에는 고객들의 많은 요청이 있었다며 금융기관들이 시장 기회를 이용하고 계좌 보유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협력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로버트 구트만 NYDIG 최고 경영자 CEO는 이번 제휴의 궁극적 목적은 비트코인 수용 확대라며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객들이 비트코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YDIG는 Q2 외에도 글로벌 결제 서비스 기업 피서브,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뱅킹 서비스 업체인 알카미와 협약을 맺고 금융기관에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거
비트코인은 또 하나의 큰 호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450여 개의 은행에 불과하고 1800만 명 정도라고는 하지만 이건 엘살바도르 법정 통화 채택과는 좀 다른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한 사람이 먼저 하면 자연히 두 번째, 세 번째는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어떤 은행은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 은행은 서비스를 안 한다? 그러면 그런 편의적인 부분을 제공하는 은행과 더 거래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은행과 거래한다면 그 은행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라 했지.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법정 통화를 채택하니까 지금 파라과이도 지금 한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뭐든지 처음이 힘들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나오기 쉬운 것처럼 이 목적이 비트코인 수용 확대고 금융기관들의 협력을 통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앞으로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그런 은행들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금융업 같은 경우는 금융업 자체가 지금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감에 좀 많이 빠져 있는데,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 진짜 이 업계에서 사라지는 것보다는 어떤 미래의 대세와 일찌감치 손 잡는 게 그들 입장에서도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사는요, 비트코인 경제학자 비트코인 가격 80% 떨어져도 결국 반등할 것, 이런 기사입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지난 2달 새 가격이 거의 반토막 났지만, 더 비트코인 스탠더드의 저자인 사이프딘 엠머스는 비트코인 가격이 50에서 80% 붕괴된다 해도 결국엔 반등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2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AMB 크립토에 따르면 레바논 비트코인 경제학자 겸 암호화폐 분석가인 사이프딘 엠머스는 최근 키코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수년간 비트코인은 위기 속에서 더 강력해졌다며 비트코인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 등 당국의 규제는 금 같은 전통 자산에만 영향을 미칠 뿐 비트코인은 정치적 이슈나 금융 시스템에 구애받지 않는다며 현재 사소한 문제는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격엔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은 수년 동안 그랬듯이 역경에서 번성하며 위기 때마다 훌륭한 컴백 스토리를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25일 오전 11시 45분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8.53% 급등한 약 35,272달러를 기록 중이다.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약 64,614억 달러 규모이며 도미넌스는 46.7% 수준이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1조 4,187억 달러이다. 네, 이런 기사였습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이제 어떤 긍정적인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규제를 해도 비트코인한테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위기 때마다 훌륭한 컴백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바로 이틀 전 7.95였었는데 많이 올라왔죠. 비트코인이 약간 상승하고 자리를 지켜주니까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비트코인 아직도 3,800만원 중반대 가격을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투자의 현황은 아직 현금 570만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주말을 좀 더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좀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제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불금 잘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공부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탈출기의 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